축산, 검협전. 30화. 귀조, 노포. 음산한 바람이 대전에 불어와 촛불이 흔들리며 귀조가 나타나고 혼미한 구림이 달밤의 유인을 만나니 번개처럼 검광이 번득이네. 앞서 자은사를 탈출한 주은종이 장노사 부녀와 함께 구림의 두부 가게에 들른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취도인을 만났고 구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은종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당시 자은사 일당은 행방이 묘연해진 주은종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부근의 가게와 민가는 모두 자은사와 한패이니 수상한 자가 지나갔다면 반드시 보고가 들어왔을 터였다. 구림의 가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유일하게 자은사 세력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수차례 사람을 보내 동정을 살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얼마 뒤 한밤중에 나타난 주경운이 모태의 왼팔을 잘라버리고 유덕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자은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뒤늦게 도착한 법원이 아미파의 위력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해 지통에게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도록 문하 제자들을 잘 단속하라 이르고는 아미파와 대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실력자를 직접 찾아 나섰다.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유덕이 사부 동룡을 데려와 원한을 갚겠다며 서장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나 지통은 자은사의 힘이 약해진 틈에 적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해 유덕을 붙잡았다. 직접 가는 대신 서신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아미파의 느닷없는 기습으로 중상을 입어 갈 수 없으니 친히 오셔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청해 보시지요. 줏대 없는 유덕은 시키는 대로 구구절절 서신을 써서 지통의 제자 해능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유덕과 지통은 자은사에 틀어박혀 유흥을 즐겼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섣달금음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과 해능이 깜깜무소식이고 지원군이 아무도 오지 않으니 지통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섣달 20사흘 날 밤 지통과 유덕이 선방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느닷없이 검은 그림자가 휙 스치더니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미 한 번 호되게 당한 유덕이 바로 검광을 날리려 하였으나 지통이 상대를 알아보고 얼른 유덕을 제지했다. 두 사람은 무이산 비례동 칠수야차 용비와 그의 제자 소령우 유종잠이었다. 용비는 용화의 친형으로 본래 지통과 사형제였다. 5대8을 창시한 태을혼원 조사가 죽은 후 신마동 백골신궁 문화에 들어가 24구 구자모 우몽검을 수련하고 여러 가지 요법을 익혔다. 유종잠이 홀로 신마동을 지키던 중 자은사의 도움 요청을 받았고 용비가 돌아오자마자 소식을 전했다. 지통 사숙이 곧 아미파와 대결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썩을 놈들. 아미파는 불구대천 지원수다. 태을 혼원 조사가 음들의 암계에 당해 돌아가셨는데 우리 조사를 죽인 것도 모자라 오대파 씨를 말릴 작정이로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구화산에 약초를 캐러 갔던 나요 사제가 제 수명 아들놈에게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던 중이다. 쇠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가서 사제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용비와 유종잠이 법보를 챙겨 매서운 삭풍처럼 자은사로 날아온 것이었다. 용비는 지통에게 지난 상황을 전해 듣고 더욱 분노하며 우라통을 터뜨렸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쳐들어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아미파 놈들이 호련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통에 거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이나 자은사에 침입해 발칵 뒤집어 놓더니 한동안 잠잠한 상황이지요. 사형 능력은 믿어 의심치 않으나 아직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법원 선사가 돌아온 후에 누가 더 오는지 확인하고 방법을 의논하지요. 용비는 지통의 말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다음 날 지통의 요청에 응한 추각, 울지원 임성조, 적은하, 사천 운모산 여곤윤 서국주,
광서 바루봉 보훈사, 망두타 등이 속속 도착했다. 지통은 실력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다들 나를 맞추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자운사 서신을 받고 지난 아미산 대결의 결과를 반추해 보았지요. 우리 모두 사무치는 원한이 있지만 아미파 세력이 큰 까닭에 쉽게 상대할 수 없으니 조력자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고민이 많았어. 이즈음 이들에게 허비랑의 비검전서가 도착했다.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아무래도 자운사에 가지 못할 것이오. 대신 다른 문파의 뛰어난 실력자 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놓았어. 아미파가 제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의 도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니 모두 안심하고 섣달 20나흘에 자운사에 도착해 주시오. 하지만 태을 혼원이 죽었을 때 허비랑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5대8을 배신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의 비검전설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비검전설을 보낼 수 있는 검선은 생전의 태을 혼원을 비롯해 4~5명에 불과한데 수십 년 사이에 허비랑의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두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효월의 서신이 도착했다. 본인도 날짜에 맞추어 자운사에 갈 것이라며 허비랑의 뜻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다들 효월을 믿고 온 것이었다.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동안 허사태가 많은 오해와 의심 때문에 정말 억울했을 것이오. 겉보기에는 수십 년 동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사무치는 원수를 갚기 위해 와신 상담한 것이라오. 이어서 지통이 그간 자운사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용비를 임시 대표로 세웠다. 법원이 돌아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용비의 실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꽤 많이 모이기는 했으나 아직 적의 소굴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오. 이번 일은 예전 아미투검과 달리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니 이쪽에 이렇게 많이 모인 줄 알면 놈들이 꼭꼭 숨어버릴 것이오. 조력자들이 기다리다 지쳐 떠나면 다시 기고만장하겠지. 그러니 지금은 숨어서 몸을 사릴 때가 아니라 일단 아미파 놈들의 소굴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한 후에 기습을 하든 대놓고 쳐들어가든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할 것이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성질 급한 용비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지통은 시종일관 신중했다. 한참 논의한 끝에 일단 성도에 도착한 아미파 검선이 누구인지 적들의 소굴이 어디인지 조사하고 효월과 법원이 돌아온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논의가 끝난 후 성도 지리에 익숙한 저그나와 유종잠에게 성 안팎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튿날 드디어 법원이 돌아왔다. 효월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요청을 받은 무당산의 실력파 검선, 육은, 제갈령, 나도인, 창량우사 수시밀이 먼저 도착했다. 한바탕 서로서로 인사치레가 오간 후 법원이 먼저 용비를 붙잡고 물었다. 자네 아우, 용화 말일세. 뇌음과 같이 구화산 귀원사에서 수련하지 않았나? 이번에 도움을 청하려고 구화산에 갔다가 콧배기도 못 보고 공연히 재수명 딸령과 한판 붙었지 뭔가? 여기저기 소식을 물어도 아는 이가 없던데 자네는 아는가? 사수,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놈은 우리 문파의 수치이고 더 이상 제 아우도 아닙니다. 눈에 띄면 아주 요절을 낼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용비가 분을 사기지 못했다. 하지만 용비, 용화 형제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법원은 바로 돌아서서 모두에게 그간 자운사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추운수, 그자가 느닷없이 성도에 나타나더니 아미파 제자 놈들이 2번이나 찾아와 소란을 피웠어. 조만간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에 특별히 여러 도우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오. 이번 대결은 지난 아미투검처럼 미리 날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교활한 늙은이는 절대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이오. 저들이 쳐들어오길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먼저 움직여 복수하는 것이 좋겠어. 아미파 소굴이 여기저기 많기는 하나 성도 부근에서 모일 곳은 벽균 안뿐이지.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소. 혹여 유덕의 사사로운 복수에 급급해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경거망동하면 놈들이 우리 계획을 눈치채고 경계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저쪽은 추운수, 그 늙은이 빼고는 크게 어려운 상대는 없어. 우리 쪽은 얼추 다 모였으니 먼저 쳐들어가거나 서둘러 시간과 장소를 정해 대결하는 것이 어떻겠어? 법원이 가장 윗사람이기에 다들 한동안 말을 아꼈다. 구자모 우몽검 절기를 지닌 용비와 복수의 눈먼 유덕 외에는 다들 추운수의 존재가 매우 두려웠기에 효월과 동룡이 온 후 함께 의논하자고 하였다.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덕분에 당장은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걱정이 없었다. 애초에 공개적으로 대결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니 여유 있게 충분히 대비하기로 하였다. 용비와 유덕은 맞득잖았지만 다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